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보수 여당 대표로는 처음 어제 미리 광주를 찾아서 1박 2일 동안 머물고 전야제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물세례와 함께 거센 야유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시킨 김무성은 나가라! 김무성 대표 나가주세요.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굴하지 않고 오늘 광주 노인복지회관을 찾아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계속해서 광주 민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5.18 기념식에 우리 모두가 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5.18 기념식에 20번 이상 참석했는데 전야제는 한 번도 참석 안 해서 어저께 5.18 광주의 아픔을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전야제 참석하려 했는데 일부 방역한 세 때문에 참석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 통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라도 분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봐주시고. 네, 이 같은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김무성 대표는 공식 기념식에도 참석해서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은 합창단의 노래에 맞춰서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왜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보훈처의 논리는 이게 북한에서 임을 위한 교향시라는 북한 선전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임이라는 거는 김일성 전 주석을 나타내는 거고 새날이 올 때까지 할 때 새날은 북한이 말하는 적화 통일이다라는 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거를 올해는 좀 형식을 바꿨죠. 합창은 하되 따라 부르는 건 뭐 용인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라든가 정의와 국회의장도 잠시 뒤 뭐 행사장에 참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같이 노래를 부르겠다. 이렇게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수 여당 대표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행보치고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5.18 기념식을 참석한 데 이어서 오는 23일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 경남 봉화마을을 찾는다고 합니다. 작년 7.30 재보궐선거 당시 이정현 의원이 야권의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당선이 된 데 이어서 최근 4.19 재보궐선거 완승까지 지역 정치를 넘어선 김무성 대표의 과감한 통합 행보의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이제 호남 민심을 대표하는 광주 민심, 특히 이제 5.18이라고 하는 것이 5060 시절에 저항의 상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상도동계 인사로 민취업을 비롯해서 민주화 운동을 직접 했던 정치인이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여당의 대표가 돼 있다 보니까 김무성이라는 인물 개인보다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그 자리의 무게에서 광주 민심은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 5.18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질타를 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아마 김무성 대표는 회의 그 광주 민심을 받겠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요. 오늘 아침 기념식에서는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또 열심히 이렇게 재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야당의 텃밭에서 문재인 대표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문재인 대표,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호남 더 이상 팔아먹지 마세요. 일부 광주 시민들은 문재인 대표 앞을 막으면서 저렇게 X자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새누리당 이중대는 각성하라 등의 말을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전야제 자리를 지키다 떠나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물세례를 받은 김무성 대표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더욱이 문재인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파 갈등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홀대를 당한 데 이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뒤지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최근 야권 내부의 혼란상과 맞물려 정계를 은퇴한 손학규 상임고문이 부각되는 점도 문재인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는 초계파 혁신기구를 대안으로 내놓고 발족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혁신기구를 바라보는 친노와 비노의 해석도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대표의 속내, 결국은 친노의 속내를 들킨 것 아니냐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초계파 이 혁신기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 문제인데 문재인 대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최대한 호남권 이제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과 소통을 함으로써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만 해도 기념식이 끝나면 이 호남 의원들은 따로 식사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당대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렇다면 아직도 이제 소통이 이루어질 길은 요원하고 문재인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좀 안타까운 야당을 바라보는 중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를 찾아 혹독한 대우를 받은 두 대표. 오늘 행사가 끝난 뒤에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5.18만 되면 서로 분열되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고 문재인 대표는 반쪽짜리로 치러지는 게 안타깝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두 대표의 상황을 미뤄볼 때 광주에서 있었던 1박 2일의 대접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에겐 아직 갈 길이 먼 지역 통합, 문재인 대표에겐 당내 개파 갈등의 현 주소를 통해 두 대표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